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이면 부산이 2030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짤막 상식으로 나갔는데 네. 사실 엑스포 하면 뭐 여수도 떠오르고 그보다 앞서는 대전도 떠오르고는 합니다. 근데 엑스포 하니까 구체적으로 뭘 볼 수 있는지가 딱 떠오르지 않아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93년도에 있었던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국내에서는 유난히 엑스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당장 올해도 지역에서 어떤 한방 엑스포, 어떤 뷰티 엑스포 이런 그러네요. 말들을 워낙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답을 드리자면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산 엑스포는 체급이 다른 엑스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먼저 단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경제라든지 과학 기술 그 나라의 어떤 산업적인 성과들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넓게 전시해 놓는 행사를 보통 엑스포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원래 그 뜻이 예를 들면 그 어원을 따져보자면 눈에 보이게 눈에 드러나게 펼쳐 놓는다, 상세한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시 형태는 맞지만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100년,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식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공식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예. 국내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흔히 보셨던 이런 엑스포는 소위 자칭, 지자체에서 우리도 엑스포 형태로 행사를 진행하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붙이는 자칭 엑스포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우리 국내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여수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BIE에서 공인 인증하는 그런 엑스포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가 등록 엑스포고 오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이 등록 엑스포거든요. 예. 이 등록 엑스포라는 거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한 번 개최를 할 때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예. 또 접근성, 시간이 워낙 길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를 들면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반년 동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에 한번 가보세요라고 유치하기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진행했던 여수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그 5년 등록 엑스포 5년 사이에 한 번씩 진행하는 예. 약간 미니멀한 인정 엑스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걸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정 엑스포와 등록 엑스포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기억 속에 있는 93년 대전 엑스포나 2012년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라고 약간 미니멀한 엑스포였던 맞습니다. 거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싶어하는 부산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 앞서 소장님께서 체급을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중에 그 등록 엑스포가 정말 가장 높은 체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스포츠계의 제일 큰 행사가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어떤 산업전 측면에서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가 예. 등록 엑스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픽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분이 전시관을 보면 인정 엑스포는 개최국이 건설하고 임대하고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이 건설하고 철거한다가 눈에 띕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 기억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뭐 전시관이나 시설 어떻게 활용할지 뭐 이런 아이디어도 참 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만약에 부산 등록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우려는 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정 엑스포보다 오늘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게 될 경우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기 시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 아마 2010년도에 바로 이웃나라 중국 상하이 엑스포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런 건 워낙 큰 등록 엑스포였기 때문에 한국과는 어떻게 생겼지, 뭐 일본과는 어떻게 생겼지, 각 나라들이 그 엑스포 관 내에 우리나라의 자국의 어떤 그 전시관을 멋지게 들여내기 위해서 예.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참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초반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뒷심을 무섭게 발휘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치열한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 소위 북한 빼고 다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초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관계자들이 워낙 사우디가 물량 공세를 많이 하고 있었기 돈을 때문에 많이 풀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물밑 작업도 워낙 일찍부터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니었나? 또 사우디처럼 돈으로 이렇게 바를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예. 근데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프랑스 파리에 계신 분이랑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예. 과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그 에펠탑 주변부터 대로 이런 쪽에는 지금 예. 사우디랑 한국의 어떤 광고 대로가 된 것처럼 경쟁을 펼치는군요. 광고 네네. 경쟁. 그리고 예. 워낙 광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현지에서 그 한국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퍼포먼스들이 입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런 래핑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과거 같지 않게 한국이 요즘 저런 것들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지도 굉장히 세련되고 거리에 나붙은 홍보나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썼던 그 선비들이 쓰는 갓 있잖아요. 예, 예. 갓. 그리고 과거에는 해외에서 한국 홍보하는 거 보면 전통 그 옥색 옥동 그런 색동 예, 느낌의 예. 그런 거 전통적인 이미지만 반복적으로 썼는데 요즘은 그 서양인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한국의 어떤 한복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그 감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엑스포가 불러들이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맞습니다. 정도나 됩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조직위가 이번에 이 부산 2030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이유를 예. 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큰 생산 유발 효과 같은 게 한 33억 정도, 43억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부가 가치가 또 이런저런 가치가 높아지면 추가적인 생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총 61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경제 파급 효과가 한 29억 정도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엑스포가 성사가 되게 되면 올림픽보다 2배가 넘는 경제 효과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들도 이 기간 동안 한 5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그 6개월 동안 개최하는 기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230개국 정도가 있거든요. 예, 예. 200개국 정도의 방문객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 예. 되면 뭐 방문객 예상할 수 있는 방문객 수는 5천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상하이 엑스포 같은 경우는 약간 과정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초기에 5조 2천억 정도를 썼는데 예. 마지막에 총체적으로는 약 11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벤트를 제일 큰 것들을 예. 올림픽이나 월드컵, 엑스포 정도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랑 맥락이 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규모가 좀 클 뿐이지. 그리고 사실은 스포츠계 올림픽이 있다면 엑스포 이 경제 산업 쪽으로는 엑스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 같은 경우는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예. 짧은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발달하지 않았던 종목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개최 스타디움들을 다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실효보다는 이 불필요한 인프라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네. 자칫 지금도 실패한 올림픽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엑스포는 올림픽보다 실속 높은 효자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 중에 하나만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43조 원, 부가가치가 18조 원에서 경제 유발 효과는 61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네.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그 부가가치와 관련해서 제 기억에 뭐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만 떠올려 보면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사 엑스포보다는 체급이 좀 낮습니다만 마스코트 꿈돌이 있잖아요. 대전 네네, 엑스포. 네. 그 집집마다 꿈돌이 인형 없는 사람 없었고 꿈돌이 펜 같은 것도 맞아요. 엑스포 갔다 오면 선물로 다 사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다 부가가치로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연식이 나오네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갔다가 나중에는 또 학생들이 현장 학습 때문에 여러 차례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학생이라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보통 지금 말씀하신 볼펜이라든지 키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사고 아기자기한 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마스코트가 워낙 잘 나왔고 저 당시에 93년도에 사실은 국내에서 저만한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록으로도 1,40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 저 엑스포 때 3개월 동안 저 대전 엑스포를 방문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었고요. 예. 실제로 지금도 대전 인근에 있는 도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다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까지도 실제 대전 내에서는 긴 시간 동안 끝나고 나서 이런 사후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유지 비용도 부담은 됐겠지만 예.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대전은 과학도시야라는 어떤 브랜드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게 30년 전에 치러진 대전 엑스포를 아직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3개월 동안이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해서 6개월 동안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 거는 이제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3파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총회에 불참한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는 일찌감치 좀 포기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우리의 경쟁자는 사우디로 꼽히고 있는데 앞서 그 현장 분위기 좀 짚어주셨잖아요. 지금 사우디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사우디가 굉장히 유리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 사우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맹점들을 좀 갖고 있고 후발주자로 치고 나갔던 한국 부산 같은 경우 그 실제 이 문화 행사에 대한 엑스포에 대한 운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예. 지난 6월에 그 실사단이 한국에 왔을 때 너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이 그 사우디보다는 한국이 재미있고 성공적인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가 아닌가.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의 어떤 다양한 액티브한 문화 역량들이 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당히 지금 싸워볼 만하다, 승산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 10시 최종 5차 PT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순서라고 해요. 이것도 운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BTS가 3차에 참여했었고 싸이 씨, 그러니까 박재상 씨도 깜짝 등장을 했었어요. 4차 때. 이제 5차 때 PT는 누가 등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뭐 초특급 비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승현 전 그 비서실장님 그분하고 그 반기문 총장님이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데 아마도 그분들로 가실 거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승현 대표교수님 그때 평창 올림픽 네, 유치했을 때 그때 대변인으로 예.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소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오늘 현지에서 오후 2시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는 오늘 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PT 시간은 20분씩 하고 지금 로마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후반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승산은 굉장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투표가 뭐 전자투표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현재 시간으로 오전부터 회의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 오전에는 보통 원래 BI 기구에서 갖고 있는 원래의 안건들을 다루고 오후 2시부터 공식적으로 투표 과정에 들어가고 예. 2시부터 이제 뭐 점심시간, 휴식 시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해서 세 나라가 20분씩 발표를 하게 되고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시간이 한국으로 밤 10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끝나면 바로 전자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올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뭐 밤 12시나 1시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정 전후군요. 네네. 182개 회원국이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는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어야 1차 투표에서 끝이 나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는 국가가 없으면 그냥 바로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회원국이 182개국인데 예. 지금 여건상 투표가 어렵거나 이런 나라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략 180개국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대략 120
표 정도를 얻지 않으면 2차 투표로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이 우리는 사우디가 워낙 일찌감치 물밑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네. 2차 투표로 가서 그 로마에서 길을 잃은 표를 우리 쪽으로 갖고 오는 게 예.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는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엑스포에 대해서 모든 거 알아봤습니다.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